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용TV 용선이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번 주에 이제 벚꽃 펴가지고 구경 가고 싶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진짜 한 10년?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그 벚꽃 구경 갔다가 작년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 벚꽃 피는 거 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딱 지난 주말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집에서 김치 부침개 부쳐가지고 여자친구랑 예, 주말에 그렇게 보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날씨 좋으면은 꼭 꽃 보러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주에 꼭 가서 꽃 구경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체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보신 게 있고 느끼신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저 사람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좀 정신건강의학 쪽으로는 이렇게 티가 안 나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질병을 앓다가 이렇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제 오게 된 건데 오늘은 좀 정신 건강 질병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은 좀 신체 질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중 있게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두 가지를 다 겪어본 입장에서는 어느 병이 더 중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을 준다 하는 게 그 비교가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보통.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제일 큰 고통이고 제일 힘든 거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건 잘 이해를 못 하거나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일도 아닌 게요. 신체적인 이 고통 때문에 제가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정신건강 쪽으로 안 좋아진 거고. 근데 또 제가 이럴 때 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일, 정신건강에 굉장히 영향이 크게 오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에서 안 좋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신체에 영향을 또 주죠. 더 아파요.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통증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은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신체에도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체의 문제가 또 너무 오래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또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조금 신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좀 보이잖아요. 통증이 바로 느껴지고 이건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 뭐 치료를 받아야겠다. 약을 먹어야겠다. 수술을 받아야겠다. 뭐 이게 딱 이게 있는데 정신건강 쪽은 솔직히 지금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걸 스스로 조금 어떻게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병원을 확실히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체 질환 쪽보다는 훨씬 정신건강 쪽의 문제는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 인식이 돼도 웬만해서는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라고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알아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큰 사람이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했나?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한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를 걱정하든 제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것들 아무튼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제가 느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내가 빨리 병원을 가서 진료도 받고
이거 지금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서 제가 아파 죽겠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데 제가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아프다고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아프다는 소리가 달가울까? 그렇게 해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 건데 내가 열심히 치료도 안 받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 좀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빨리 제가 항상 뭔가 심해지기 전에 남들이 느낄 때 너무 힘들다, 너 왜 그래, 이 정도가 아닐 때 미리 가서 최대한 빨리 가서 더 악화가 되지 않게 빨리 그 초기에 진압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프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병원 일찍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가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할 때 간 건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여기에 막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건강 쪽으로 그렇게 안 좋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나 지금 많이 안 좋은 거구나 이게. 그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제가 신체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용량이 쭉 올라가듯이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결국에 계속 약이 늘어가고 용량이 늘어가고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삶을 이미 내려놓고 막 이렇다 보니까 약을 뭐 여기서 하나 더 먹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갈 건데 뭐 더 먹으라면 더 먹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으려고 할 때, 낫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요, 사실 딱히 방법을 잘 모르죠. 나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요. 아니 다른 환자들은 솔직히 나처럼 병원도 꼬박꼬박 가지도 않고 나처럼 약 안 빼먹고 꼬박꼬박 먹는 것도 잘 못해. 나는 솔직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나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야 라는 좀 합리화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더 의지를 제가 발휘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여기서 조금 좋아진다 한들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내가 나가서 내가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평범하게 어차피 못 사는데 그거 조금 좋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좋아지려고 한다고 해도 병원 다니는 거 외에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답을 이미 들은 건데도 제가 안 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걸 제가 하려는 얘기거든요. 제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은 제가 지팡이를 안 짚지만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왼쪽 다리가 이게 마비가 이렇게 있었어 가지고 제가 평범하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신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출하려면은 지팡이를 짚는데 문제는 이 지팡이를 짚으면 이 또 신경 여기에 또 안 좋으면서 제가 이 통증에 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악화가 되더라고요. 어? 밖을 나가려면 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짚으면 통증 쪽으로 이 질병이 악화가 돼 버리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나으려면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움직였더니 더 안 좋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뭐를 한다는 거가는 안 되는 상황이긴 했었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 좌절을 하고 나는 아무 방법도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삶이 끝나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제가 의지를 발휘하게 됐지만 물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알았다고 해도 스스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지금은 이제 저를 이제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제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어려운 건 맞거든요. 왜냐면 환자분들 보면은 그래도 다 나 아끼고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뭐 친구, 뭐 지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사람들이 걱정돼서 예를 들어서 뭐, 야,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돼. 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 햇빛이라도 좀 받아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이 다른 환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화가 나요. 뭘 한다고.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지금 이 몸으로 너 할 수 있을 거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나아. 낫는 거 확실해? 장담할 수 있어? 안 나으면 어쩔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온갖 이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지팡이를 바로 짚었던 게 아닌 게요. 2018년도에 마지막 수술 받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걸으라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보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뭐 그러니까 네가 몸이 자꾸 나빠지지. 그러니까 자꾸 아프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나 노력 안 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래? 그렇게 본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 진짜 죽어라. 열심히 내가 한번 걸어볼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걸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혼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냐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제 아차했죠. 근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낫는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었거든요. 제가 또 남말만 듣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도 너무 오래 아프고 안 낫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인내하고 좀 더 어떤 똑같이 걷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이를 하루에 어떤 정도의 강도로 얼마 정도씩 해. 그러다 혹시 이런 느낌이 오면은 이때는 하지 마. 이런 거를 제가 정확히 배우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그래. 보란 듯이 그래. 봐. 나 이렇게 죽어라. 내가 걸어도 안 낫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응? 뭐 그런 마음에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타인을 원망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도 제가 판단한 거고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걱정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제 몸이고 그 제 앞에 미래에 다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제가 잘 조절해서 했었어야 돼요. 제가 그런 화나 이런 고통을 못 참고 막 진짜 스스로를 자해하듯이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막 걷고 막 이렇게 해도 안 좋아질 거야 정말. 그럼 난 진짜 방법 없는데 뭔가 그것도 해서 안 되면 그래 난 이래서 안 됐던 거야 라고 나중에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근데 결국 답은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요즘 매일 하는 게요, 시장을 매일 가거든요. 여자친구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거 많이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한 번이라도 그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꽤 되거든요.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산책하고 여자친구 이거 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 힘들고 아픈데 이거 해주면 오늘 좋아하겠다 뭔가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파도 힘내서 갈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 그럴 때 느끼는 이제 햇살, 바람, 그냥 지나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꽃잎을 봐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약이었던 거예요. 물론 병원을 안 가고 나는 그렇게만 하게 해서 나아지겠다 이것도 아닌데
병원도 가야 됩니다. 가서 잘 진료받고 치료받고 약 먹어야 되면 약도 먹고 다 해요. 그것도 하는데 그것만 꼭 좋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거 진짜 저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그것만 했는데도 좋아지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제가 약을 정신건강 약을 어떻게 끊었을 때 이게 굉장히 무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수님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고, 최영선 씨 의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하실 분 같다. 근데 느끼게 될 거다. 그거를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위태로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난 괜찮은데, 나 여자친구 있고 괜찮은데, 약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교수님 말이 딱 맞더라고요. 확 고비가 와요. 계속.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약을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줘 이랬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비도 넘겼고, 그리고 여자친구 따라서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그때 처음에 약 끊고 줄이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잠깐 밖에 나가서 그 잠깐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진짜로. 그 정말 그냥, 나 만나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그럼 맨날 집에만 있나, 이 사람은 답답해 죽겠다. 내가 진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사람 나가고 싶을 때 내가 꼭 나가줘야지, 이런 의지를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던 거예요. 진짜 힘들다고는 말로 부족하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고, 그거 이제 그런 의지로 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내지 못하면 나는 여자친구 만날 수가 없지. 그럼 얘는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부터 이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 한 발을 내딛어야 돼. 그 한 발이 가장 어려웠고, 점점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줄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주 조금씩 제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게 같이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 통증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19가 오다가요, 한 8.7, 뭐 7.8 이 정도만 내려가도요 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거 환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나은 게 아니고 그 고통, 진짜 극심한 고통에서 약간만 줄여줬을 뿐인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만 돼도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약 줄이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몸이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여자친구 덕분에 행복하고 사랑받고 이러니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자연이 주는 것도 진짜 이게 치유력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픈 사람 나가가지고 막 그 햇빛 좀 쬐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 심하고 이런 분들이 막 날 춥고 막 그 바람 많이 불 때, 그럴 때는 안 나가야죠.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날씨 봐가지고 미세먼지 없고, 그리고 따뜻해, 그리고 햇살도 좋고, 꽃이랑 이런 것들 활짝 피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가서 진짜 한 1시간 정도 막 열심히 뭐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서만 있다가 오든 살살 걸어서만 있다가 와도요, 그게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먹는 약보다 훨씬 더 큰 치유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정말로. 약 그렇게 오래 먹을 때는 안 낫더라고요. 처음에 약 먹을 때는 되게 드라마틱했어요. 오, 좋다. 이대로만 하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했는데요, 안 나아요. 그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확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약이 또 올라가요, 점점. 그렇게 가더라고요, 무조건. 그게 저는 신체적인 통증 쪽에서도 그랬고 정신건강 쪽도 그렇고 결국에 다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좋아져야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건데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너무 막연했고, 밖에 가서 햇빛 좀 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 그게 뭐,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가서 햇빛을 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하고 될 것 같지 않고, 누가 저한테 확신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 좋아져 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냥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뭔 말은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내가 한번 다른 사람들 말 들었다가 그런 고통을 또 겪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내가 또 거기에 모험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무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 손해 볼 게 없어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받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한 번 나가서 와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되죠. 꾸준히 이틀이든 3일이라도 감격이라도 꾸준히 매일 그렇게 나가서 햇빛도 쐬고 조금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좀 더 건강이 좋으신 분이면 좀 더 빨리 걸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뛸 수 있는 분이면 뛰면 더 좋아요. 땀 흘리면 되게 좋아요. 정말로 그거 다 도움되더라고요. 땀 흘리고 햇빛 받고 이렇게 공기 맡으면서 자연의 이런 밖에 나가면 집에 있는 거랑 공기가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근처에 관악산 있는데 관악산 되게 잘 해놨거든요. 입구 이렇게 딱 들어가면 냇가 이렇게 잘 이쁘게 해놔가지고 물도 맑고 물 흐르는 소리 그거 보는 거 옆에 나무들 공기도 다르고 꽃나무들도 심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치료와 이 자연에서의 치유 이게 공존이 됐을 때 이때가 치유 효과가 확실히 와요. 근데 한 두세 번 해보고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예. 저도 사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스트레칭 하는 것도 예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도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찾아지니까 그 자세가 찾아지니까 저 지금도 계속 그건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요. 통증이 극심하게 올 때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또 올 때 됐다 하면 미리 해요. 미리. 그리고 우울했을 때 막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받았을 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닐 때도 그냥 나갔다 와요. 나가서 햇빛 좀 받고 바람도 쐬고 시장 구경을 하건 아니면 관악산을 가건 동네 그냥 공원을 갔다 오던 내 주변에 그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또 너무 멀고 가기 힘들면 가기 귀찮고 이래서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진짜 속는 셈 치고 이 유경험자 입장에서 그렇게 저도 안 되겠다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던 저도 이렇게 확실히 도움을 받았으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날 좋고 벚꽃이 저번에 비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러 다녀와서 저도 좀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꽃나무도 제가 이렇게 예쁘게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영상 한번 담아서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